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 전역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낮에도 기온 오름폭은 작겠습니다. 전주 영하 5도, 진안은 영하 7도 안팎에 그치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추위는 더 매섭겠습니다. 동장군의 기세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북에서만 197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접수됐고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77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랭질환자 신고도 이어져 동상 3명, 저체온증 14명 등 현재까지 전북에서만 한랭질환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강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0도 안팎에 그치며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골프장의 준공 허가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골프장을 짓는 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 골프장이 완공되면 무리 없이 준공 허가를 내달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건넨 돈은 모두 2억 원, 송 전 군수 측근의 계좌를 통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송 전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며 일이 틀어졌습니다. 인허가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이 되자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측에서 이른바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둘 간의 잡음이 새나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 대가로 2억 원이 건너갔고요. 차명 계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뇌물수수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그 선거에서 그 이후에 낙선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나 이런 영향력 행사가 없었던 걸로. 송 전 군수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 뇌물이 아닌 그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검찰이 준이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동거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사망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준이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 저는 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준이 양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도 준이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준이 양이 사망하기 전날 이뤄진 고 씨와 동거녀의 무차별한 폭행이 준이 양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이 양이 앓고 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호전되고 있었지만 고 씨가 양육을 맡은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약조차 먹지 못하면서 준이 양은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친부와 동거녀는 준이가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준이 양을 때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정확히 데려가고 상태를 점검받고 약을 복용한다면 정상적으로 잘 성장했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종 전단지에 실린 모습과 달리 준이 양은 장애가 없는 평범한 5살 어린이였다며 준이 양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친부와 동거녀는 준이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모아 방에 흘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준이 양 친부와 내연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지역에는 10년 넘게 방치된 공공건물이 적지 않은데요.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까지 사용한 군산해양경찰서 옛 건물입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철 담장은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마당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건물을 소유한 전라북도가 30번 넘게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도심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헐고 낡아서 그놈을 임대를 하고 싶어도 누가 쓰려고 한 사람도 없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군산 예술의 전당이 문을 열면서 지난 2013년부터 공연이 중단된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여러 차례 추진한 매각에도 팔리지 않자 복지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시민문화회관 건물이 방치되면서 상권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며 철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상가가 더 침체가 되고 건물 자체는 흉악스럽고 범죄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쌓이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돼서 22년 넘게 방치된 옛 군산시청 건물은 지난해 간신히 활용 방안을 찾았습니다. 복합문화 체험 공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시민광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옛 청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68억 원을 들여 사들이고도 결국 예산 타령에 활용 가치가 낮은 광장 조성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방송이 장애인 콜택시의 인권 문제를 집중 보도한 뒤 전북의 모든 시군이 365일 24시간 운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콜택시가 보급된 뒤 10년 만의 일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눈이 쌓이고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 1월 14일 일요일에 심지선 씨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군산시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야간과 휴일 운행을 시작해 일요일에도 바깥 나들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안 믿겼죠. 진짠가 하면서 계속 실감이 안 났죠. 아, 나도 드디어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 장애인들도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구나. 전라북도도 장애인 콜택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365일 하루 24시간 운행하는 시군에 추가로 예산을 더 주겠다는 계획인데 전북의 모든 시군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본요금의 1,400원 균일화가 추진되고 운전기사들의 친절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화됐습니다. 시군에서도 그 24시간 365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다만 콜택시에 머물지 않고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더 늘려 진정한 복지가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대중교통체계의 저속버스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들의 과제일 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리한 보편적인 저상버스는 지금 그렇게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권고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시사기획판은 장애인 콜택시 인권을 묻다 아름다운 동행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새해 사업 계획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무주군은 태권도원 주변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제 공동체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무주군 안성면에서 열린 전통 불꽃놀이 낙화놀이입니다. 무주군은 2015년부터 마을별로 이 같은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농산물 판매와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자 무주군은 올해는 26개 마을로 확대해서 6차 산업과 마을 경제 공동체를 다져간다는 계획입니다. 6차 산업 플러스청, 거기에다가 내가 애쳤던 무주만의 7차 산업을 더한 것이 경제 공동체다. 태권도원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인허가 절차를 완화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태권도원 일대에 대한 태권도 문화특구 지정을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무주읍에서 태권도 원까지의 4차선 확포장 사업도 시작됩니다. 태권도 품새를 주제로 한 태권도 조형공원의 실시 설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 하나로 무주 태권도 문화 콘텐츠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도시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중심축이 무주다.
올해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된 반딧불 축제에서는 탐사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합니다. 고품질의 천마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사과, 여름딸기, 오미자 등을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한 전주시가 부산에서 드론 축구 시범 경기를 열고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이 마을 경로당을 생활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드론이 골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에서 전주시는 드론 축구 시범 경기를 열고 드론 축구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드론 축구 클럽 창단을 지원하고 수준별, 연령별 리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곤충을 만나볼 수 있는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곤충아트 특별전이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곤충아트 체험관, 곤충 놀이터, 곤충 생태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 한 달간 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곤충아트 특별전은 이제 단순히 곤충 표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곤충과 아트를 주제로 해서 곤충의 조금 더 아름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 특별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이용 빈도가 높아진 마을 경로당이 생활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순창군은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 도우미 지원, 건강관리교실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넉 달 이상 앞둔 가운데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수군수 입지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적발되는 등 기부 행위 10건과 인쇄물 위반 3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등 모두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종 위반 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아내로 바꿔치기 한 최영일 전북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감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달 21일에는 최 의원이 강하게 거부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18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사고 당일 순창군의 한 행사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최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강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전체 면적의 1.6%에서 구조 구급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구급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 효자동과 익산시 영등동 등 인구가 밀집한 9개 읍면동에서 구조 구급 사고의 50.2%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전북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하고 골든타임 5분을 넘기는 농어촌에는 소방서 신설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원할 때 운행하는 행복 콜버스가 올해 군산시 회현면과 김제시 금산면, 그리고 완주군 화산면과 경천면에서 추가로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행복 콜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은 8개 시군 21개 면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행복 콜버스와 행복 콜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모두 11만 명이었습니다. 전북은행이 서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이른바 포용적 금융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올해부터 1금융권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하거나 저리의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가 넘는 저신용자들에게 10%대의 대환자금을 지원하고 신용 8등급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상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어제 전주 르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태경 회장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과 건설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소통해 회원사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도 실시됐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직원들이 81만 6천 원, 남원시 주천면 내송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남원시 주천면 중송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남원시 운봉읍 준향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남원시 운봉읍 권포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